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검사 탄핵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이화영이를 불렀다. 야, 민주당이 이제 그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잖아요. 지금 이제 김영철부터 박상용, 엄희준 뭐 이런 데 그 탄핵 청문회를 하잖아요. 강백신까지. 여기에 그 박상용 검사 이분은 이제 그 우리 유명한 거는 이제 울산지검에 있을 때 그 대변 있잖아요. 대변을 이제 벽에 발랐다고 공용물을 손괴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제 그 고발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다 청구했죠. 그때 유튜버들까지 한 10명 가까이 재판을 걸었죠. 박상용 검사는 지금 연수가 있습니다. 1년간 연수래요. 이미 그 외국에 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박상용 검사가 뭐 청문회에 출석할 일은 없어요. 근데 나머지 검사들 3명도 출석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원석 총장도 정인 채택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근데 밑에 검사들 나갈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제 그 박상용 검사는 당연히 안 나가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이화영을 청문회에 불렀다. 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을 여기 불러서 생생하게 검사들이 어떻게 해외인지 국민 앞에 한번 그들에게 한번 생생하게 국민 앞에 한번 전달해 보자.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한테 계속 질문해가지고 검사들이 뭐 회유나 협박, 뭐 술자리, 연어회 뭐 이런 걸 이게 폭로하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에 아마 이화영이를 불러서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해가지고 저 검사들이 그 포악한 이런 이제 그 강압적인 수사를 한번 국민 앞에 알리자. 이런 의도로 이화영이 불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화영이도 흔쾌하게 내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안 그래도 국회에서 판을 깔아주니까 돗자리 깔아주니까 한번 이게 나가서 한번 떠들어 보자. 이래서 그 의기투합해서 아마 이제 이화영이를 박상용 탄핵 청문회에 불렀다. 이화영이도 동의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저는요,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엄청난 역효과가 나가지고 혹을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역효과 오는데 그렇게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처벌만 커지는 이런 데 그 효과가 날 거예요. 제가 보건대 왜 혹을 붙이느냐 제가 4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왜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느냐 왜 역효과만 날 거냐 이화영이 불러봤자 자 첫째요 철저히 그 술자리 해유를 이제 뭐 정언할 텐데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진실은 못 밝히고 위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아요. 술자리 회유했다는 거 이화영이가 날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화영이 넣어가지고 이게 국회에서는 또 언제라고 할까요? 그럼 이게 얼떨결에 언제라고 하면 그 날짜 또 알리바이 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출정 기록이나. 이화영이 말이 지금도 이게 대여섯 번 오락가락 바뀌었는데 국회 와가지고 며칠이라고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입증이 불가능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허수아비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화영한테 왜 당신이 말이 계속 바뀌어왔냐? 뭐 어떻게 된 건 이렇게 추궁하면요. 이화영이가 이게 못 버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진실이 오히려 저게 거짓말이구나 술자리가 이걸 국민들이 더 알게 되는 거죠. 왜 말이 계속 바뀌어온 과정이 적나라하게 될 거고 이화영이가 언제라고 이게 특정이 안 되면 또 이게 거짓말하면 이게 위정으로 처벌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화영이가 지금 범죄가 몇 개입니까? 추가 기소된 게 뇌물 5억 또 있잖아. 9년 6개월 말고. 그런데 이번에 이거 거짓말이라고 통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서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피고인이니까. 근데 국회 놓으면 선서하잖아, 선서. 그러면 저는 술자리 해유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 날짜가 오락가락 막 상황이 오락가락 하면서 오히려 이게 위정으로 처벌되면 혹이 하나 더 붙는 거잖아. 이왕이 처벌되는 게. 그리고 국민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게 더 드러날 거다. 이래 봅니다. 역효과. 첫째, 술자리 해유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제 그 박상용 검사 명예훼손으로 또 이게 추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박상용 검사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독에 올라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놨잖아요. 그 변호사가 거짓말만 하게 고소하고 소송을 다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영이가 넣어가지고 또 이게 정언하는 게 박상용 검사밖에 없잖아요. 박상용이가 술자리 회유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박상용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명예훼손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면책특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위증은. 이화영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박상용 검사 중대한 명예훼손이 돼버립니다. 위증이 되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박상용 검사를 명예훼손한 게 맞잖아요. 술자리 회유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 나오고 뭐 쌍바구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박상용 검사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고소고발을 10명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화영이는 위증도 되면서 동시에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당할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혹이 하나 더 붙는 거죠. 뭐 이화영이가 처벌 더 되는 거는 민주당한테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그렇죠. 지금 현재는 자기 편이 같은 편이니까. 이게 저는 두 번째, 오히려 처벌만 하나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요. 이화영이 정의 놓으면 가장 물어볼 거는 이제 그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걸 중점적으로 아마 여야 다 이게 물어볼 텐데, 문제는 민주당이 질문할 때야 뭐 이게 검찰에 회유해서 이게 번복했다, 회유해서 내가 자백했다가 번복했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 날카로운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화영이를 추궁할 때 당신이 왜 검찰 앞에서, 그때 변호사가 누가 있었냐, 설주환이 있었고 서민석 있었고 입에 다 이게 녹음까지 녹화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신이 왜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자백했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계속 들어가면 이화영이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실제 이화영이가 여자 문제 때문에 자백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문성옥 씨, 지금 위증으로 고소돼 있잖아요. 문성옥. 근데 국회에서 아이고 내가 이게 내년 문성옥 봐준다고 하길래 내가 자백했습니다. 뭐 아니면 그 여자 보호하려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제가 법사위원이다. 아니 이화영 정인, 당신에게 검사가 그래 술 한잔 연어에 뭐 술 한잔 준다 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 다른 걸 보고했다고 이재명이한테 무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추궁하면요, 이화영 입장이 난감합니다. 자기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두 번이나 변호사들 다 있는 데서 두 번이나 다 모든 진실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부인이 난리쳐가지고 그래서 번복을 했거든요. 번복을. 그럼 이게 왜 번복을 했느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궁하면요, 이화영이 입이 막힐 겁니다. 왜? 진실을 밝힐 수는 없잖아. 여자 문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 아니 당신이 바보냐, 부지사까지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검사가 그래 박성준 검사가 술 한잔 주니까 그러면 이게 당신이 그래 이재명한테 보고하는 걸 보고했다고 허위 자백하냐?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화영 체면이 완전히 이화영이 뭐가 되느냐고,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요, 워낙 변호사 입회하에서 이재명한테 보고한 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화영이가 이미 다 자백을 해놨어요. 이걸 중점적으로 추궁에 들어가면 오히려 저는 역효과 난다 봅니다. 이재명이가 보고받았구나, 이게 오히려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화영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민들이 그 청문회를 본다면 이화영이가 옛날에 자백한 게 그게 상식에도 맞고 그게 맞구나. 근데 부인이나 이재명 측에서 회유하고 난리치니까 번복했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니까 역효과 난다 이 말이에요. 정인 놓아가지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짜 이게 민주당이 불렀다가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은 이게 이화영이하고 민주당이 협조가 잘 돼가 내가 불러줄게, 네가 좀 잘해주라, 지금은 되는데요, 지금 벌써 이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이화영이가 심한 배신감을 지금 뭐 3번 느꼈다, 펜에 마이크에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화영이 3번을 이재명이한테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진짜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화영이가
완전히 핵폭탄급의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지금 이화영이가 부인 보고 자꾸 부인이 돈도 없고 지금 전세금 다 압류돼가지고 우리 나앉게 생겼다, 지금 거지 됐다. 그러면 이게 이러니까 아니 당신 좀 이재명 좀 만나봐 이랬더니 부인이 놀래가 왜 놀래잖아. 아니 비공개로 좀 만나봐. 그 만나면 이게 묵고 살긴 해준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이화영이가 섭섭한 게 자기를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나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한테 돈 많이 줘봤자 500만 원밖에 못 줬는데 변호는 해야 되는데 활동하게 좀 해달라고 변호사비 좀 대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배지 주더니 아니 이재명 당신 변호사는 다 배지를 주더니 왜 내 변호사는 그 흔한 부대변인 다 안 시켜주냐, 이런 기사입니다. 아니 김광민이가 도의원인데 민주당이 그 흔한 부대변인도 하나 안 시켜주고 왜 배려를 안 해주냐. 당신 변호인들은 전부 다 배지를 주잖아, 국회의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그래, 펜에 마이크 기사가. 그러니까 제 말은 이화영이가 지금 이게 그 금전적으로 이게 엄청난 압박을 받거든요. 전세금 뺀 게 다 압류가 돼버리더니 알거지 됐잖아. 지금 나한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 측에서 돈을 노골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잖아. 왜? 돈은 있어도 줬다가 잘못하면 코 끼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쿠션 치가지고 몰래 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특히 변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펜의 마이크의 기사에 보면 3번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럽니다. 부인이 왔을 때 하고 뭐 변호사 왔을 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특별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가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들 내 때문에 배치다가 지금 됐지 않냐, 내가 이게 당신들 죄를 대신 책임지고 대속하고 이랬더니 그 국회의원 2명인가 근데 웃어버렸대. 그 기사 그래 웃은 걸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게 황당한 이야기 한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웃어버렸다는 이런 이게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저 웃긴, 좀 돌았나 정신이. 아니 지가 무슨 대속을 해, 지가 뇌물 받아먹고 지가 9년 6개월 받아놓고 뭐 갑자기 우리가 뭐 지 때문에 뺏지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비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도 좀 이게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한 거예요. 왜? 제가 그랬잖아. 실제는 보면 이화영 개인 잘못이 많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모든 게 남 탓으로 보이거든. 그리고 솔직히 이재명하고 안 엮였으면 쌍방울 지가 쓴 거 이거 안 틀잖아요. 틀은 거는 이재명 때문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변호사 문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온 것 문제, 그 다음에 가족 부인 문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청문회 정인으로 잘못 불렀다가 갑자기 막 이리저리 질문하면서 이화영이가 폭발해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이성을 상실한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화영이가. 그러니까 계속 막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청문하고 막 주고받고 하다가 좀 이게 폭발하는 지점이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짜고 친 데서 문답을 완 짜고 칠 수는 없잖아요, 그 청문회를. 그러다 보면 이게 민주당 의원이 잘못 싹 질문하다가 건드리가 이화영이 잘못 건드리면 폭발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죠. 오히려 폭탄발이 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정인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시한폭탄을. 그렇잖아요. 오가지고 시한폭탄 폭발할지도 모르는 이런 게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지금 이게 민주당하고 이화영이는 국민 앞에 이제 검찰이 무도한 걸 밝히려고 오케이 정인 불러 내가 가서 잘할게 이래가지고 정인으로 채택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혹을 더 붙일 수 있고 역효과 날 수 있다. 첫째, 이화영이 입장에서는 그 날짜 같은 거 해유 이런 거 오락가락 하다가 위정으로 고발될 수 있고 박상용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돼야 혹을 2개 더 붙일 수가 있는 이게 2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면 이화영이가 옛날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검찰 진술한 거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이거는 이게 이화영이가 빠져나기 어려운, 왜? 자기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면 불리할 수 있는 거고, 3번째.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단정은 못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화영이가 상당히 섭섭한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질문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완전히 폭발해버리는 폭탄성이 놀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나와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궁을 해야죠. 이화영을. 그다음에 민주당도 서로 이게 짜고 치다가도 자기들끼리 이게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털수가. 그래서 저는 이화영 오히려 정인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거 한번 이화영이 어떻게 정한할지 이것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